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예전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한 13년, 4년 전에 촬영되었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의 주제는 이 오토로그 셀세이버에 관련돼서 이 기본적인 이론과 셋업하는 새로의 셋업에 관련돼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래전에 촬영이 됐기 때문에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셀세이버가 그 전과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셋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오타도 좀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셀세이버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셀세이버의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토로그 셀세이버의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 지시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셋업 시 가장 먼저 설치하게 되는 리저버를 보고 있으며 소독 포장되어 있는 리저버 또는 저열조를 오픈해서 리저버 홀더의 방향에 맞게 설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롤러 펌프이며 타일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롤러 펌프는 상황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도 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롤러 펌프를 확대해서 확인해 보면 롤러 헤드 옆 부분으로 라인이 설치되게 되어 있으며 롤러 펌프 위쪽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라인 설치 시 손가락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 주어야 셀세이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셀세이버 운용 시 압력을 감지하고 공기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우측에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파워 버튼이 위치하게 되고 좌측의 메인 석션 버튼은 셀세이버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백큐음을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셀세이버 운용 시 RBC, 즉 적혈구를 제외한 성분들이 버려지는 웨이스트백을 보고 계시며 설치 시 우측의 옆면에 2개의 홈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여러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부분을 확대해서 확인해 보면 4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서 펑션 버튼은 한 번씩 눌렀을 시 각각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며 각각의 메시지 방향대로 디렉션 밸브가 열리면서 그 방향대로 플로우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은 어떤 상황, 즉 패널에 보여지는 메시지에 대한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yes 또는 no로 표시하게 됩니다. 만약 yes면 시행하겠다는 의미이며 no일 경우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스탑 버튼은 셀세이버 가동 시 언제라도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버튼이며 녹색 버튼은 셀세이버 운용 시 어떤 상황에서 최초 시작을 행할 수 있는 버튼이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버튼들의 기능은 단순하나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바울이 장착되는 하우징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부분을 확대해서 확인해 보면 각 방향에 4군데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하우징 안쪽에는 RBC, 즉 적혈구 레이어를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하우징 부분은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바울 설치 시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정상적으로 설치 시 바울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으며
셀세이버 운영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 하우징에서 중요한 RBC 레이어를 감지하는 센서에 의해서 필링, 워싱, 컬렉팅 단계, 즉 원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 리저버의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서 RBC 레이어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오퍼레이션 패널에 알람과 함께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런 입력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저절로 머신 레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풀 오토메이션 상태입니다. 만약 리저버의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서 RBC 레이어를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람과 함께 메시지를 띄우게 되고 이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게 만들어준다면 RBC 레이어를 감지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수동으로 컬렉팅백에 혈액을 저장해서 환자에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석션의 파워를 조절해주는 어저스트먼트 디바이스가 있으며 레귤레이터 모드와 풀 모드가 있는데 보통 임상에서는 풀 모드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플로우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디렉션 밸브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더 확대해서 확인해보면 각각의 표시에 따라서 정해지는 플로우의 방향이 있는데 9시 방향의 표시는 리저버에서 센트리퓨갈 즉 바울로 가는 플로우 방향이며 1시 방향의 표시는 워시셀라인에서 센트리퓨갈로 가는 방향이고 5시 방향의 표시는 센트리퓨갈에서 컬렉팅백으로 보내는 플로우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원통형 모양으로 각 부분에 홈이 파여져 있으며 9시 방향의 표식이 위치하게 되면 파인 홈에 의해 플로우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9시 방향에 위치한 것을 제외한 두 부분은 막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으로 수술 준비가 완료되면 수술 필드로부터 라인을 내려받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라인은 이중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수술 필드 쪽은 합쳐져 있고 셀세이버 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 부분 중 굵은 라인은 리저버에 연결하고 가느다란 라인은 헤파린이 첨가된 수액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각 부분의 명칭을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수술실에서 셋업 전의 셀세이버 모습을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셀세이버 기계의 전체적인 면을 보고 계십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의 기능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부분은 라인들을 잡아주는 오클루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빼고 있는 이 부분은 리저버 홀더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웨이 트리거로서 리저버에 혈액이 유입되어 무거워지면 그 무게에 의해 눌러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셀세이버는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부분이 웨이트 트리거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각 부분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셀세이버를 작동시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인 셋업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셋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리저버, 그리고 바울과 웨이스트백이 함께 들어있는 흰색의 플라스틱 박스, 그리고 수술 필드에 올려줄 흡입 라인, 이렇게 3개의 원소스 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리저버가 들어있는 백의 위쪽 부분 중 흰색 부분을 뜯어서 리저버를 백에서 꺼낸 다음 리저버 옆면에 스카치 테이프에 의해 붙어있는 8분의 3인치에서 4분의 1인치로 줄어드는 라인을 분리한 다음 리저버 제일 하단에 위치하는 8분의 3인치 커넥터에 리저버 옆면에서 떼어낸 라인을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리저버를 방향에 맞게 리저버 홀더에 올려줍니다. 다음으로 흰색의 플라스틱 박스를 왼손으로 집어든 다음 오른손을 이용 뜯어내기 표시가 있는 부분을 잡고 오른쪽으로 완전히 뜯어냅니다. 뜯어낸 후 셀세이버 윗면에 올려놓고 오픈되어 있는 박스를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웨이스트백이 위치하게 되고 그 밑부분으로는 홀딩백과 바울 그리고 라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위치되어 있는 웨이스트백을 셀세이버 우측면을 보시면 2개의 걸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웨이스트백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셀세이버 윗면에 플라스틱 박스를 놔둔 채로 홀딩팩을 잡아 올리면 라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홀딩백을 제일 윗부분에 위치한 홀더에 걸어주시고 라인과 홀딩백을 분리시켜주는 커넥터를 위아래로 하나씩 잡고 조여준 다음 3개의 클램프 중 가운데를 제외한 양쪽 두 부분을 클램프해주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운데 클램프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왼손으로 플라스틱 박스 안에 동그랗게 말려있는 라인 뭉치들을 왼손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잡아 들어 올려주면 라인과 바울이 한꺼번에 딸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손은 계속해서 라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용하여 바울 위쪽 부분을 잡아 방향을 확인한 다음 바울 하우징 부분에 밀어넣는데 바울 하우징에 있는 홈 부분을 정확히 맞춰서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 시계 방향으로 약간 돌려주면 딱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왼손에 잡고 있던 라인들은 롤러 펌프에 설치할 라인을 제외하고 뒤쪽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라인을 웨이스트백에 연결한 다음 셀세이버에 그려진 9시에서 3시 방향의 굵은 선 그림과 바울 위쪽 가운데에 만들어진 구조물과 수평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에서 롤러 펌프 쪽으로 가는 라인을 살펴보면 라인 중간에 설치된 홈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라인 오클루더를 6시 방향으로 힘껏 당기면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왼손을 이용해서 라인을 감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왼손을 이용해서 디렉션 밸브 위쪽에 설치된 오클루더 왼쪽 가장자리를 잡고 12시 방향으로 밀어주면 틈이 생기게 되는데 그 틈으로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디렉션 밸브와 롤러 펌프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끝까지 밀어 넣어줘야 합니다. 셀세이버 뒷면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3개의 라인 중 리저버에서 바울 방향으로 향하는 라인을 끼워줍니다. 흐트러져 있는 라인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세 팩의 수액을 준비해서 헤파린이 믹스된 수액을 제일 위쪽에 위치시키고 나머지 2개의 수액은 그 밑부분에 있는 홀더에 걸어주고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라인을 동영상처럼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석션 디바이스에 연결된 석션 라인을 리저버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한 개의 연결 부위가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셀세이버 정면으로 이동해서 메인 파워 버튼을 눌러주면 셀프 테스트를 시행한 후 설치가 제대로 됐다면 스탑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녹색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머신 레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다음 수술 필드에서 갈라진 부분의 라인을 내려받아 굵은 라인은 리저버에 스파이크가 달린 부분은 제일 위에 설치된 헤파린이 첨가된 수액에 끼워주면 됩니다. 수액에 라인을 꽂은 다음 수액 조절 밸브를 최대한 열어서 100cc 정도의 수액을 워싱해 준 다음 초당 2~3방울 정도로 줄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셋업이 완전히 정확하게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오퍼레이션 패널에서의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단어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해가 좀 안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스탑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셋업 후 메인 파워 버튼을 작동시켰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메시지로서 완전한 수동 모드 상태이며 리저버에 혈액이 많이 유입되어 웨이 트리거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셀세이버는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대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경고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머신 레디 메시지는 스탑 메시지와는 반대로 완전한 자동 모드로서 리저버에 혈액이 일정량 모여 웨이 트리거를 작동시키면 자동적으로 셀세이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는 센트리퓨갈 즉 바울에서 리저버로 혈액을 보낼 때 사용되는 펑션키로서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바울에 혈액이 있는 상태로 셀세이버가 작동 시 바울 안에 있는 혈액으로 인한 심한 좌우 흔들림에 의해서 바울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셀세이버 작동 전에는 바울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펑션키가 바울에 있는 혈액을 비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스탑이나 머신 레디 상태에서 펑션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로서 센트리퓨갈 즉 바울에서 홀딩백으로 혈액을 보낼 때 사용되는 펑션키로서 주로 원사이클이 이루어진 뒤 라인에 남아있는 RBC 혈액을 홀딩백에 밀어 넣어주기 위한 기능키입니다. 다음으로 Remove Air Invert Holding Bag 펑션키는 거꾸로 홀딩백에 있는 RBC 혈액을 이용해서 비어있는 라인을 채우기 위해 이용되는 펑션키입니다. 다음으로 Air in Reservoir Line Final Cycle 메시지는 셀세이버가 작동이 되고 리저버에 있는 혈액을 완전히 비웠는데도 하우징 부분에 있는 RBC 레이어를 측정하는 센서가 RBC 레이어를 감지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서 만약 어떤 입력 신호 없이 이 상태로 놔둘 경우 셀세이버는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머신 레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노 부분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yes로 만들어 시행할 경우 바울에 있는 혈액을 워싱한 다음 홀딩백으로 혈액을 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Incomplete Bowel Recoverable 메시지는 RBC 레이어를 센서가 RBC를 감지하지 못했을 경우 바로 전의 Air in Reservoir Line Final Cycle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yes로 만들어 실행시키고 난 후에 나타나는 메시지로서 홀딩백에 있는 농축되어진 혈액을 바울로 가져와서 RBC 레이어를 센서가 감지하도록 실행되어지는데 만약 홀딩백에 있는 혈액을 이용해서도 RBC 레이어를 센서가 감지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서 마찬가지로 노 상태에서 아무런 입력 신호 없이 기다리면 조금 시간이 지나 머신 레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yes로 만들어 시행할 경우 워시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오토로그의 프로그램 원리는 RBC 레이어 센서가 RBC 레이어를 감지해서 가장 높은 값의 혈액 구성 성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가장 좋은 혈액의 구성 성분을 만들기 위해 위의 메시지를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각 상황에 따른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그 셀세이버는 셋업 후 머신 레디 상태에서 아무 입력 신호도 넣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사용 시 환자에게서 유입되는 혈액의 양에 따라서 셀세이버의 활용은 수시로 변화하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출혈의 양이 적다면 오토로그 셀세이버의 원래의 프로그래밍에 의해 작동되도록 내버려 둬도 되지만 환자의 출혈량이 많다면 그 상황에 맞게 사용법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셀세이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풀 오토메이션 상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동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 논문에서도 셀세이버로 모아진 혈액의 헤마토크리트를 측정해 본 결과 30에서 40%의 평균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토로그 셀세이버가 정상적으로 작동 시의 헤마토크리트 값은 65에서 70%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수동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각 상황에 따른 셀세이버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며 전 단계에서 각 부분에 따른 명칭, 셋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질 상황에 따른 사용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완전한 원사이클이 이루어지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패널에 머신 레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저버에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유입되어 웨이트 트리거를 작동시키게 되면 셀세이버는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필링, 워싱, 컬렉팅 모든 단계를 거치는 동안 수동으로 입력 신호를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혈액이 농축되어 홀딩백으로 가는 동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가 풀 오토메이션 상태입니다. 맨 처음 필링 작업으로는 리저버에 있는 혈액을 롤러 펌프를 통해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바울에 유입시키게 되고 RBC 레이어 측정 센서에 의해서 RBC 레이어를 감지할 동안 계속해서 혈액은 센트리퓨갈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혈액이 센트리퓨갈로 공급되는 동안 RBC 레이어 측정 센서가 RBC 레이어를 감지한 경우 자동적으로 워시 단계로 진입을 할 것입니다. 워시가 끝나고 나면 고속으로 회전하던 바울은 회전을 멈추게 되고 롤러 펌프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홀딩백에 농축된 혈액을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다음 리저버에 혈액이 남아있다면 셀세이버는 재가동을 시작할 것이고 리저버에 혈액이 완전히 비어있다면 머신 레디 상태가 됩니다. 머신 레디 상태에서는 수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워시 셀 라인이 계속해서 충분히 공급된다면 오토로그는 어떤 메시지도 나타내지 않고 작동했다 멈췄다를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술실에서 직접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중간중간 제 설명이 없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동영상이 워싱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단계는 워싱을 마치고 바울에서 홀딩백으로 혈액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리저버에 어느 정도의 혈액이 유입되어 셀세이버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거나 또는 수동으로 작동을 시켰을 시 리저버에 포함되어 있는 RBC 성분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RBC 레이어 측정 센서가 RBC 레이어를 감지하지 못하고 오퍼레이션 패널에 메시지를 띄우게 되는데 이때 셀세이버에 아무런 입력 신호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셀세이버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센트리퓨갈의 회전을 멈추게 되고 바울에 있던 혈액을 리저버로 다시 보낸 다음 오퍼레이션 패널은 다시 맨 처음 상태인 머신 레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셀세이버는 계속해서 자동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셀세이버로 유입되는 환자의 혈액량이 계속해서 적다면 RBC 레이어 측정 센서가 RBC 레이어를 감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할 것입니다. 아무런 입력 신호가 없을 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셀세이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으나 셀세이버를 설치만 해놓고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병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는 머신 레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워시 수액을 용량이 큰 것으로 준비한다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넣은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설명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으로 혈액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저버에 혈액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었을 경우
셀세이버를 작동시켰을 때 리저버에 유입되어 있던 혈액 중 RBC 혈액량이 부족하다면 오퍼레이션 패널에 메시지를 띄우게 되고, 이 상태에서 아무런 입력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머신 레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리저버에 있는 RBC 레이어 측정 센서가 RBC를 감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센트리퓨갈에 유입되어 있는 혈액을 가지고 세척해서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종 혈액의 수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양의 출혈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셀세이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서 혈액을 환자에게 재주입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응급 상황에서는 셀세이버의 단계 중 워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바로 주입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2번 또는 3번의 오퍼레이션 패널에 나타나는 메시지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노를 yes로 만들어 가동시키면 셀세이버는 센트리퓨갈 즉 바울에 모아져 있는 혈액을 세척해서 홀딩백으로 혈액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아져 있는 혈액을 환자에게 주입하면 될 것입니다. 수동으로 혈액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마취과 쪽에서 혈액이 아닌 수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셀세이버에서 완전히 센싱을 해서 혈액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셀세이버로 모아진 혈액의 헤마토크리트가 낮다 하더라도 환자 자신의 혈액을 주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홀딩백에 혈액이 모아져 있을 때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백에 혈액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모아진 혈액을 환자에게 재수혈 중일 때, 그리고 계속해서 환자에게 혈액을 공급해줘야 할 경우 셀세이버를 수동으로 재가동 시에 RBC 레이어 측정 센서가 RBC를 감지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띄우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홀딩백에 있는 혈액을 바울로 다시 가져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RBC 레이어 측정 센서가 RBC 레이어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홀딩백에 있는 혈액을 바울로 다시 수거해서 좀 더 높은 RBC 구성 성분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홀딩백에서 바울로 혈액이 다시 내려가려고 할 때 라인을 잡아줌으로 해서 홀딩백에 있는 혈액을 내려보내지 않고 환자에게 계속해서 주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일종의 편법이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환자에게 계속해서 혈액이 요구될 경우 모아진 혈액을 다시 농축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환자에게는 혈액을 주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환자에게 혈액을 계속해서 주입하고자 만들어진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홀딩백에서 바울 쪽으로 내려가는 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항상 작업을 수행하고 스탑에서 머신 레디 상태로 항상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셀세이버 가동 시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세이버 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셀세이버 셋업 시 운영자가 부주의하다면 컨타미네이션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셀세이버 운용 시 셀세이버의 오퍼레이션 패널은 항상 어떤 작업을 진행한 후에는 스탑이 아닌 머신 레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전 저희 병원에서 마취과 간호사들이 셀세이버 설치 운용 시에 스탑으로 놓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은 관계로 리저버에 혈액이 넘치면서 석션 라인을 타고 거꾸로 역류해서 셀세이버 본체로 혈액이 유입되는 바람에 셀세이버를 통째로 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타 병원에 교육하실 때 이런 점은 꼭 상기시켜 주셔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셀세이버가 운용 시 바울에 혈액이 남아있는 상태로 가동을 시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 남아있는 혈액에 의해서 바울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바울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할 경우 혈액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셀세이버를 오래 사용할 경우 리저버 필터의 막힘으로 인해서 리저버는 자꾸 무거워지는데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웨이트 트리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셀세이버는 계속해서 작동을 하려고 하고 이때는 상황을 봐서 계속해서 셀세이버를 사용해야 할 시에는 리저버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로 홀딩백과 라인을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에 클램프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램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 기계에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없을 때에는 이 부분을 클램프해 놓는 바람에 터지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로그는 압력 센서가 있기 때문에 터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가운데 부분은 열어두셔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셀세이버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동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녹음을 위해서 애들을 다 재우고 조용한 시간에 녹음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는 제작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많이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제가 제작한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동영상을 가지고 만나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셀세이버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